자, 지금 235페이지 하단 그 박스거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단 박스에 보면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보시면 되겠고, 거기 맨 밑에 보니까 특별이란 말이 맨 밑에 칸에 보니까 일반적 밑에 보니까 특별이란 말 나왔죠? 예, 그걸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 밑에 있는 게 그게 특별 성립 요건입니다. 특별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은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진류, 혼현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진류, 혼현 이렇게. 요건 뭐냐면 질권에 있어서 질물의 인도입니다. 질권은 동산을 담보 잡히고 돈 빌린 거라고 그랬죠? 예. 그럼 동산을 갖다가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전당포에다가 목적물을 갖다가 맡기고 돈을 찾아내서 질물, 그러니까 그 동산을 맡겨야 돈을 빌릴 수 있다 이거죠. 일부. 그 다음에 유언에 있어서 유언장의 작성입니다. 유언장의 작성. 그 다음에 혼인에 있어서 혼인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현상 광고에 있어서 지정된 행위의 완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실이 찾아주세요라고 개를 현상 광고하거나 어떤 뭐 살인범이라든가 어떤 범죄자를 현상 광고를 했을 때 그 지정된 행위를 완료가 돼야만이 특별 성립 요건이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 이번엔 특별 효력 요건입니다. 특별 효력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는 대조기토 이렇게 암기를 할 겁니다. 대조기토. 지금 왜 이렇게 짧게 암기를 하냐면 시간이 모자라는데 자꾸 생각하다가 시간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자마자 답을 딱 0.5초에 고르려면 뭐가 패턴화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면 뒤에 가서 30문제 푸는데 10문제 남았는데 다 됐습니다. 거두세요.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패턴화되게 답을 딱 보자마자 이건 뭐가 답이야. 이렇게 딱 돼야만 이게 답이 금방 찍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입니다. 대리권의 존재. 이게 이제 특별 효력권이죠. 조건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입니다. 이게 이제 특별 효력 요건이죠. 기한에 있어서 기한의 도래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관할관청. 이 관할관청으로부터의 허가입니다. 여기서 관할관청의 허가라고 하는 건 토지거래 허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효력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났을 때 자꾸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에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도 아니고 특별 효력 요건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농지, 거기 프린트물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들었죠? 예. 프린트물 끄트머리에 써놨을 거예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성립 요건도 아니고 효력 요건도 아니다. 글자 그대로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것은 효력 요건이나 성립 요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 지금 정답이 2번 됐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효력 요건도 아니고 성립 요건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 농지법이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농지법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 대한 발급 기간이 바뀐 거 알고 계시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누구한테 발급받아야 돼? 여기 2차생은 없구나. 시구 읍면장한테 발급받아요. 누구한테 발급받는다고요? 시구 읍면장. 그 시구 읍면장은 언제까지 발급과 반려를 결정해야 돼? 야, 진짜 2차생이 없구나. 7일 내에, 7일입니다. 7일 내에 발급과 반려를 결정해야 돼. 만약에 농지위원회를 거쳐야 되면 며칠 내에 결정할까? 14일이에요. 14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 안 하면 며칠 내에 발급해야 될까? 그거는 4일이야.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발급 기간이 3개로 돼요. 3개. 다시 한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발급 시기가 몇 개로 됐다고요? 3개. 그래서,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 안 할 경우는 며칠 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4일. 그 다음에 정상적일 때는 7일. 농지위원회를 거칠 때는 14일.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그래서, 올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공법에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거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작년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 이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든가 농업 경영계획서의 보관 기간은 몇 년이야? 그 뭐 아는 게 없구만 도대체가. 아는 게 없어. 뭘 아는 거 도대체가. 죄송합니다. 또 습성 나왔다 그러겠네요. 그거는, 일단, 중개법령에서 거래계약서 보관기간 몇 년이에요? 별걸 또 다 잘 모르는구만. 그러면, 확인설명서 보관기간은 몇 년이에요? 3년. 그거 잘하네. 그래, 3년 맞아. 그럼 거래계약서 몇 년이야? 5년. 이제 제대로 가네. 그건 5년이야. 그러면, 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 서류하고 농업 경영계획서 보관기간은 몇 년이야? 그거 10년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다가 5년이라고 낼 가능성이 커. 그 법이 그것이 이제 새로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문제가 구성될 건데 아마도, 날짜, 아까 7일, 4일, 14일 아니면, 보관기간이 10년인데 5년이라고 낼 가능성도 커요. 왜냐면 거래계약서가 보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내면은 중개법령에서 5년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5년에 떨렁 찍어갖고 망치는 사람 많이 나올 거야, 아마. 자, 그렇게 예상을 한다, 이 말이 내 생각이에요. 아마, 시험장에 가서 소름 돋을 거야. 자, 그리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36페이지, 프린트물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의 첫 번째 박스 밑에 5번에 법률행위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목적. 그럼 이제 여기거든요. 법률행위 목적은 여기 봅니다. 목적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목적은 반드시 법률행위 성립 시 확정돼야 한다. 맞지 틀려요? 틀렸죠. 반드시라 그러면 안 돼요. 법률행위 시 성립되어 있거나니까 뭐야? 오하지. 있거나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욕 아니야 이거. 판례가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족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욕 아니야. 너 욕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족하다. 그러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돼. 판례가 그런 걸 내가 나보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내가 발음이 그런 걸. 그러니까 자. 법률행위 성립 시 목적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있으니까 법률행위 성립 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그 방법과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모델하우스 바로 탁 나와야 되는데 뭘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거. 내가 3월 달에 얘기했을 텐데. 모델하우스. 동영상 안 본다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야단을 안 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실현 가능. 실현 가능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자, 실현 가능과 좀 볼게요. 자, 실현 가능과 관련을 해서, 자, 이쪽 걸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 계약이 있었다. 이렇게 해볼게요. 갑과 을,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법률 행위를 했는데, 이 법률 행위가 예를 들어서 한옥을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요 계약을 한 날짜는 5월 1일이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5월 1일이었는데 4월 25일경에 이 한옥이 화재가 나서 화재로 전소가 됐다. 전소 다 탔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5월 1일 날 계약할 당시에 한옥의 목적물이 존재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안 했으면 이행이 불가능해요.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원시적 불능 상태다라는 겁니다. 계약서 쓰는 날 기준으로 원시적 불능 상태를 계약했고 전소 다 타버렸으니까 전부 불능이라는 겁니다. 무슨 불능이라고요? 전부 불능입니다. 그러면 5월 1일 현재 이 계약서 쓰는 날 기준으로 하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팔아먹었으니까 이 법률행위 뭐가 된다? 무효다. 무효. 그런데 만약에 요 상대방이 선이다. 선이고 무과실이다. 자, 선이가 뭐예요? 모른다. 그러면 무과실은 뭐예요? 과실이 없는데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치면 뭐라고요?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 그러면 합치면 상선무가 돼요. 상선무에 해당되는 이 상대방은 요 반대방의 상대방한테 이 반대의 상대방이 만약에 과실이 있거나 또는 악이 거꾸로 써놨네. 자, 악이었거나 과실이 있다 이거죠. 악이었거나 과실이다. 악이는 뭐예요? 알았거나 과실은 알 수 있었다. 그럼 이 상대방이 이게 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왜 이걸 팔아먹었느냐라고 하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민법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딱 한 번 실내이익배상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실내이익배상. 실내이익을 배상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오면 민법 전체는 다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민법 전체는 다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오면 뭘 배상한다고요? 이행이익을 배상하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뭘 배상한다고요? 실내이익 배상. 민법에서는 중개사 민법에서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예외가 이거 하나만 실내이익 배상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뭐라고요?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거는 결론적으로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그런 불능이 된 상태죠? 다시 한번 계약 체결 뭐라고요? 이전에 이제 그런 불능이 된 상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5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나서 이게 5월 20일경 돼가지고 이 한옥이
화재가 나가지고 전소가 됐다. 그러면 5월 1일 현재 계약서 쓰는 날은 한옥이 존재하고 있었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후에 계약서 쓰고 난 이후에 문제가 됐으니까 이것은 후발적 불능의 문제가 됩니다.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었으면 법률행위 성립 시는 계약은 뭐였다? 유효다. 계약서 쓰는 날 기준으로는 유효다. 다만 이게 전부 불능이 돼서 전소가 돼서 불능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당사자에게 아무도 당사자 그랬으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위험 부담. 일단 민법은 위험 부담은 네가 봐라 손해. 누가 손해 볼 거냐를 결정해 놓은 건데 누구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오케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도 잘못을 한 사람이 없다.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누구한테도 잘못이 없다. 그러면 3자가 불을 냈거나 또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불을 냈거나 누전에 의해서 불이 났다. 이랬을 때는 일단 원칙적으로 채무자.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누구다? 매도인. 갑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갑과 을을 바꿔놓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라고 하라고요? 채무자는 매도인이다. 누구라고요? 매도인. 매도인이 원칙적 손해를 볼 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236페이지에 중간에 목적의 실현 가능이란 말이 나왔어요. 판단 시기. 법률행위 사회통념 형가배치입니다. 사회통념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사회통념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따라서 법률행위 목적 실현이 행위 당시에 불가능한 경우 원시적 불능 행위는 뭐가 된다고? 원시적 불능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고 일시적 불능이나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 목적은 불능했으니까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 다음 그 밑에 2번도 후발적 불능이다. 그 후발적 불능을 별표치고 형을 배치하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후에, 여기 중요한 건 후에라는 말입니다. 후에. 목적이 불능한다.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유효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라는 불능은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은 이행 불능이고 불가항력이다. 그럼 잘못이 없다. 이렇게 되면 위험 부담 문제로 귀결이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고기와 관련해서 봤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목적의 적법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목적이 적합하냐? 자, 목적의 적법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두 가지가 발생하냐면 강행 규정이라는 거하고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하고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강행 규정을 강행 법규라고도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강행 규정, 강행 법규, 강행 임의 규정, 임의 법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강행 규정, 강행 법규는 선풍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관련이 있다고요. 선풍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으니까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배제 특약이 안 돼요. 배제 특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강행 규정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단속 규정은 위반을 했어요. 단속 규정은 위반을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입니다. 효력 규정을 위반했다. 효력 규정을 갖다가 위반하게 되면 이것은 무효입니다. 무효. 자, 단속 규정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와 관련해서 원칙이 사법상 효력은 유효입니다. 다시 한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대해서 적발되면 처벌은 받지만 일단 사법상 효력은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 등기 자체는 유효다. 자, 원칙이란 말은 예외가 있는 모양인데 예외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뭐가 된다? 무효다. 무효.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을 주지 않는 한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나오면 다 뭐로 가는 거라고요? 유효로 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토지거래 허가란 말이 안 주고 중간 생략 등기만 줘버리면 뭘로 보시면 된다고요? 유효로 보시면 됩니다. 유효. 예. 자, 그 다음에 단속 규정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무허가 시리즈. 무허가 건축, 무허가 영업행위. 자, 무허가 건축을 했으니까 건축법상 처벌을 받아요. 그 다음에 무허가 영업행위 했으니까 이것도 처벌을 받아요. 그러나 사법상 효력은 뭐가 된다고요? 유효.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무허가 영업행위를 했는데 무효라고 하면 일이 복잡해져요. 여기서 금정산 올라간 연산동에서 금정산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까? 주로 동네에서 올라가야 되죠. 예, 동네에서 주로 올라가야 되는데 보니까 금정산 등산 되게 많이 가시더라고 보니까. 등산 갔다 내려오다가 그 파전에 막걸리에 이렇게 국수에 드시죠. 예. 저기 북구 쪽으로도 내려가는 길이 있어서 북구 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많이 하시던데 보니까. 만약에 올라가고 내려가 하다가 이렇게 국수 파전 팔고 하는 데에서 음식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영업 허가증 받았나 확인해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국수 주세요, 파전 주세요 하나요? 확인 안 하죠. 예, 저도 확인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장사하더라도 국수 팔면 주세요 그러지. 그 사람 영업 허가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을 저도 안 합니다. 그냥 국수 팔면 국수 주세요. 저 파전 팔면 파전 주세요. 그리고 하지. 굳이 그거 영업 허가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안 따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파전 반 먹고 막걸리도 반 마셔놨습니다. 근데 단속반이 와가지고 왜 무허가 영업하는 데서 이런 걸 사잡수고 이러세요? 이거 무효입니다. 그러면 제가 먹은 파전하고 막걸리 그 공무원한테 웩 하고 토해버려야죠. 무효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면 내가 그 사람 얼굴에다 뿜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뿜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무허가 영업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뭐라고요? 유효. 행정처벌은 받겠지만 일단 팔고 사고 한 것은 사법상 행위가 뭐라고요? 유효해요. 그러면 무허가 영업집에서 파전 팔고 국수 팔고 해도 제가 먹었으면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지 그거. 그 사람 영업허가 안 받았어도 나 먹었으면 정당히 돈 내는 거예요, 그거는요. 유효라니까? 유효. 그러니까 돈 내야 된다고, 돈 내야 돼요. 행정법상 처벌은 받는 건 논외로 하고 일단 사법상, 공법상의 처벌은 무허가 건축도 공법상 처벌을 받고요. 무허가 영업행위도 공법상 처벌을 받아요. 근데 사법상 효력은 뭐가 된다고요? 유효라고. 사법상 유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이 공인중개사법상에 자기 계약을 갖다 자기 계약 금지 위반입니다. 자, 공인중개법상 자기 계약 금지 위반. 일단 이렇게 써놓고요.
요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효력 규정 중에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 이 중개 수수료를 갖다가 초과했습니다. 중개 수수료 초과했을 때 그러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초과분만 무효입니다. 중개 수수료 초과분만 무효다. 토지 중개 수수료는 법정 중개 수수료가 얼마예요? 0.9입니다. 0.9. 예. 상가 중개 수수료는 얼마예요? 0.9예요. 0.9. 아파트 중개 수수료는 얼마예요? 0.4. 어쨌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이 토지 중개를 했는데 중개 수수료를 갖다가 2% 받았어. 2% 받았으면 1.9를 더 받았죠. 일단 0.9까지만 법정 수수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를 더 받아? 2% 받았다 그랬으니까 2% 받았으니까 얼마를 초과했어요? 1.1이네. 1.1을 갖다가 초과해서 받았네. 그 초과된 중개 수수료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무효. 그래서 그거 다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고 초과분만 토해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토지 같은 경우는 법정 수수료 받고는 안 해요. 왜 법정 수수료 받고 안 하냐? 아파트 매매 전월세는 자주 있지만 토지 중개는 자주 안 있어요. 그래서 법정 중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는 그거 중개사무소 유지 힘들어요. 왜냐하면 1년에 토지 중개를 많이 못해요. 토지 중개는 몇 건밖에 안 돼요. 한두 건, 두세 건 정도밖에 안 돼. 토지 중개는. 그렇기 때문에 한 건 중개할 때 왕창 받아야 돼. 토지 중개료는. 토지 중개는 자주 발생을 안 한다니까요. 생각보다. 아파트 매매 전월세는 자주 있지만 토지 중개는 자주 있질 않아요. 저도 중개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면은 되게 오래 걸려요. 토지 중개는. 왜냐 그러면 일단은 어떤 남자분이 한번 보고 가셨어. 그럼 부인 한번 데리고 와야 돼. 그 다음에 딸내미 한번 또 데리고 와. 그 다음에 또 저기 처삼촌 또 잘 아는 사람 또 와서 또 보여줘. 그래서 토지는 한 번 팔려고 그러면 몇 번을 보여줘야 돼. 몇 번을. 이게 금방 되질 않아요. 근데 아파트는 딱 보자마자 이걸로 할게요. 바로 그냥 그날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토지는 그날로 안 이루어져요. 대부분. 한참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 수강생 제자분 중에 보면 밀양 표충사 밑에서 중개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5천만 원을 받아. 5천만 원. 중개 수수료 딱 하게 되면 제 수수료는 5천만 원입니다. 아예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천만 원 주시면 중개합니다.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반은 그래서 여자분인데 벤츠 타고 다녀. 저는 K5 아주 대중적인 차를 타고 다니는 아주 성인적 차는데 그 수강생분은 아주 그냥 벤츠 타는 차도 2대야. 벤츠 말고 또 한 대 있어. 중개 수수료를 아예 5천만 원 딱 얘기해서 그 법정 중개 수수료 얘기하면 난 법정 중개 받고는 못하니까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아예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데 가서 하세요.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데 가서 하세요. 나 그 수수료 받고 못합니다. 아예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받으면 당연히 이거 중개 수수료 초과했겠죠? 초과했을 거야 분명히. 근데 그 사람 멀쩡하단 말이지. 왜 멀쩡할까?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컨설팅 비용이기 때문에 0.9까지만 영수증 끊어드리고 나머지는 다 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법정 중개 수수료만 매달려 있어가지고
오늘 나한테 다 밥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이거 저 중개 실무 쪽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걸 내가 가르쳐 줬거든, 지금? 이게 지금 저 중개 220만 원짜리에서도 안 가르쳐 줘, 이 얘기는. 내가 중개법인을 갖고 있고 실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준 건데. 그래서 그거를 초과한 수수료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처벌받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걸 어떻게 중개 수수료가 초과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해결을 못 해갖고 굉장히들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잘못하면 영업정지 이렇게 당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았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그럼 안 받고 하는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의신탁. 명의신탁을 한 거 실명법 위반이죠. 뭐가 된다고요? 무효.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공인중개법상 자기계약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야, 무효야? 여기 지금 유효라고 돼 있지 않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단속 규정 위반인 것은 유효예요, 유효. 그래서 공인중개법상 자기계약 금지 위반한 것은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여기서 사법상 효력이 유효란 말은 뭐가 유효라는 거예요? 등기가 유효하다고. 그래서 자기계약. 자, 지금 저기 이 갑이라고 하는 지금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급하다고 급매로 내놨어.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봤더니 이 부동산이 아주 좋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홍길동 씨하고 직접 계약을 했어요.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뭐예요? 자기계약 금지 위반이에요. 그래서 홍길동 씨로부터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이전 등기했는데 지금 유효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등기가 유효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뭐가 유효라고요? 등기.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위반했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 처벌받아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상 자기계약 금지 위반은 처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던가? 뭐 아는 게 뭐야 도대체가? 뭐 아는 게 하나도 없구만. 내가 얘기를 족족 대답을 못 하는구만. 여기 2차생이 없어 그런 거야? 여기 3년 3천이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그러니까 잘 따져봐야 돼. 이렇게 해서 돈을 벌 것인지 아니면 처벌을 받을 것인지. 그래서 일단 사법상 효력은 유효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벌 건지 아니면 처벌 때문에 안 할 건지 잘 따져봐야 돼 이거는. 어쨌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처벌 규정이 있다. 그러나 사법상 민법상의 이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다. 유효. 그래서 소유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 프린트물 07번 볼게요. 메일 정의 노트. 07번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저기 있는 친구가 아주 재밌어 하는데 몇 번이야? 한번 불러보세요. 맞았어. 잘했어. 이거 작년도 기출문제야. 32의 기출문제야. 니은 저 4번이 맞는 거예요. 4번이. 자, 봅시다. 효력 규정이 아닌 거. 잠깐만. 효력 규정이 아닌 거. 뭐야? 단속 규정. 다시 한번. 효력 규정이 아닌 거 그랬으니까 단속 규정을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요거 중간생략 등기 금지하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그다음에 니은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다. 이거 자기계약이죠? 예. 직접 거래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거 직접 거래하는 거. 이거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사법상 효력은 뭐다? 유효다.
공인중개사법상 처벌은 받지만 사법상 효력은 뭐라고요? 유효. 그래서 왜? 단속규정 위반이니까 뭐가 된다고요? 유효. 단속규정 위반이라서 유효야. 자, 그 다음에 디귿.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금품을 행했나. 초과하게 되면은 뭐로 가는 거예요? 효력규정 위반으로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만 답이 되니까 4번이 답이 되어진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프린트를 뒤집어 가지고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03번.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번호로 합니다. 몇 번이 옳다? 3번이 옳네요. 1번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매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여기 써놨습니다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요건도 아니고 성립 요건도 아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지 효력 요건, 성립 요건 거기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 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무효인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만 무효죠? 어디서만 무효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만 중간 생략 등기가 문제지 언제나 무효가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면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의한 중간 생략 등기 뭐다? 유효다. 언제나 무효가 아니라 무효가 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언제나는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만 무효다. 언제나 무효는 아니죠. 세 번째, 계약 성립 후, 여기서 중요한 건 후라는 그 한 단어가 승부를 겁니다. 후. 계약 성립 후 채무 불이행이 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이행 불능이라는 소리죠. 예. 자, 여기 봅니다. 계약 체결 후에 채무 불이행, 목적물을 넘겨줄 수, 한옥을 넘겨줄 수 없는 게 채무 불이행이고 후발적 불능이 된 상태는 사법상 효력이 뭐로 됐어요? 유효. 그러니까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입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 후, 요 중요한 건 후죠. 후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이 된 겁니다.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행 불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유효다. 3번이 맞는 말이고 4번 법률행위에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반사적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졌는데 동기의 불법이 표시되거나 알려지게 되면 무효. 자, 그 다음에 5번째, 단순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한다. 이런 행위는 108조 통정 허위 표시로서 상대적 무효라 그래요.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틀렸네. 반사회적 법률행위 뭐예요? 절대적 무효. 그게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통정 허위 표시로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는 무효는 무효야. 근데 무슨 무효라고요? 상대적 무효. 108조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상대적 무효인데 반사회적 무효로 가면 뭐가 된다고요? 절대적 무효.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보셨고, 자, 그 다음에 237페이지입니다. 자, 237페이지 가운데 보니까 사회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여기 볼까요? 이겁니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03조와 관련되는 이야기가 그 중간석도 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사회적 타당성은 판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해당되는 판례를 아냐 모르냐 이걸 고르는 시험 문제가 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일단 봅시다. 거기 반사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을 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적극가담입니다. 박스. 잠깐만, 민법에서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그게 민법 총칙이냐, 물권이냐, 채권이냐, 민사특별법이냐를 불문하고 다 반사적 법률행위로 갑니다. 뭐가 나오면요? 적극가담, 파트 불문하고 반사적 법률행위다. 그러니까 총칙에서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물권법, 채권법, 민사특별법, 파트 불문하고 적극가담이란 말이 보이면 어디로 간다고요? 103조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간다. 적극가담 아주 중요한 거니까 머릿속에다 콕 박아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의 불법. 잠깐만, 동기의 불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동기의 불법이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의 불법은 무효다 아니다? 아니다. 동기가 불법한 행위는 무효행위다 그러면 틀려요. 다시 이거 많이 놓치는데 동기가 불법인 법률행위는 무효다. 오다 X다? X.
학생은 불법이란 말이 나오면 이런 나쁜 놈, XX, 죽일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기의 불법이란 말이 나온다고 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동기의 불법이 마음속에 있어, 마음속에 있으면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런 상태는 무효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동기의 불법이 표시되거나 알려져야 돼. 표시되거나 알려져야만 무효가 되지, 동기의 불법만 가지고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해. 저 새끼 죽여야지. 우리 흔히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 남자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 새끼 죽여야지. 그렇지만 실제로 죽이진 않아요. 착수를 안 한다고. 말로만 그렇게 하지 정말 죽이려고 착수는 안 한다고. 실행에 착수는 안 한단 말이에요. 말로만 그래, 말로만. 근데 말로만 하더라도 혼잣말로 하거나 주로 이제 그냥 농담 삼아서 하지. 근데 어쨌든 간에 동기의 불법이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의 불법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첩계약. 첩계약은 부적 관계에 본처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 본처의 사전 승인을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쓸개 빠지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뭐 그런 사정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그래서 뭐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전승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본처의 사전승이 있어도 부적기하가 뭐가 된다고요? 무효.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이게 이제 기억번호를 내기는 좀 그렇잖아. 그 본처의 사전승인 그걸 내긴 좀 그러니까 기억을 안 내고 니은을 좀 많이 냅니다. 니은. 그래서 부적 관계의 종류를 해제 조건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해제 조건입니다. 자, 해제 조건의 뜻이 뭡니까? 헤어져? 그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효력이 소멸되는 겁니다. 해제 조건의 뜻이 뭐라고요? 효력이 소멸. 효력이 소멸되는 걸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고요? 해제 조건. 효력이 소멸되는데 그러면 뭐가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야. 증여가 효력이 소멸되는 거야. 다시 갈게요. 여기 부적 관계의 종류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자동차를 사준 것이 있는데 그 부적 관계가 종료가 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효력이 소멸한다니까 결론적으로 그 말 뜻은 뭐예요? 돌려받겠다는 뜻이거든. 근데 첩관계는 103조 위반이니까 746조가 따라오게 되면 불법 원인 급여에 의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돌려받겠다고 계약을 해놨단 말이죠. 그럼 이 계약만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첩계약까지 다 무효. 징여계약뿐만 아니라 첩계약까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은 징여계약이 체결된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징여계약 자체가 다 뭐라고요? 무효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보험계약의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한다. 요즘 어떤 저기 있던 여자분이 그렇게 보험계약 여러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남편 죽이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제 앞으로 생명보험 들어놓으면 내가 그러잖아. 나 찍일라 하나. 그러니까 생명보험 여러 개 들어놓고 이렇게 해서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뭐 이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거기 박스.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이게 무슨 소리일까?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말 나왔어, 지금. 참아비와 하루 일당 정도 지급하는 거. 이게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증언을 해주는데 경찰서라든가 검찰청이라든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두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왔다리 갔다리 차비 들고 내 하루 빼고 해야 되니까 하루 일당 날라가.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나 참아비 정도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한 3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주는 거, 이 정도 주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다. 3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 이런 거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되는데 증언을 대가로 500만 원 줄게. 1000만 원 줄게. 그럼 통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용인할 수 있는 참아비와 하루 일당 정도를 보존해 주는 거, 대략 한 3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보존해 줘. 이런 정도가 정상적인 건데 500만 원 줄게, 1000만 원 줄게 증언해 줘. 이런 것은 통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103조 위반으로 간다. 이런 소리고.
자, 그 다음에 6번에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함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고유율의 이자 약정 박스 고유율의 약정. 자, 얼마를 초과하게 되면 고이율이 돼요? 몇 프로? 에이, 그거는 정상적이야. 그 정도 이자는 정상적이요. 24%를 초과하면 그러니까 이자 제한법이 있기 때문에 이자 제한법은 24%까지가 제한이야. 24%를 초과하게 되면 이자 제한법 위반으로 고이율로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패스를 하고 여덟 번째,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대가를 수송자로부터 수송물의 일부를 받기로 했다. 요건 말이죠. 형사소송에서는, 소송자로부터 수송물 일부를 받으면 안 됩니다. 무슨 사건에서는 안 된다고요? 형사사건에서는 안 돼요. 근데 뒤집어서 민사사건에서는 받아도 됩니다. 다시 한번, 무슨 사건에서는 받으면 안 된다고요? 형사사건에서는, 받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아닌 자가 하는 건 더더욱이 안 되고, 거기 변호사가 아닌 자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0번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걸 조건으로 금전급받은 범죄를 하지 않은 게 무슨 재산이야? 아니 무슨 벼슬이야? 뭘 그걸 돈을 주고 그래? 범죄하지 않을 걸 조건으로 금전을 구입했대요. 백성 위반이 되겠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10원이라도 돈을 받게 되면은 백삼조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통정허위 표시 여기다 별표 주세요. 이 통정허위 표시는 108조죠?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적 무효예요. 다시 합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무슨 무효라고요? 상대적 무효. 그러면 103조는 무슨 무효라고 그랬어요? 절대적 무효. 자, 절대적 무효는 뭐예요? 절대적 무효는 당사자만 무효가 아니라 제3자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절대적 무효고, 상대적 무효는 당사자만 무효고 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가 되는 게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당사자만 무효야. 당사자, 계약 당사자만. 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절대적 무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3자까지 다 뭐가 된다고요? 무효. 103조 위반은 3자까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통정허위 표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당사자만 무효라고. 그러니까 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가 정답이 잘 돼요. 그래서 별표를 잘 쳐놔야 돼. 그래서 거기 반사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답이 되는 건 통정허위 표시야. 그래서 거기 가장매매 행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 설정하는 행위 전부 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효는 무효인데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아니다. 103조는 절대적 무효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법률의 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강박 박스, 강박이라는 불법의 행위를 사용한 것이다. 누구 판례야 이거? 양정모 회장, 국제그룹의 양정모 회장의 판례입니다. 예. 이거 설명, 이 판례 설명하면 너무 재밌는데 내가 시간이 없다 이거야. 시간이 없어 내가 패스해. 자, 그래서 이거 강박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지 반사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 그럼 양정모 회장이 전두환 7년, 노웅태우 7년 끝나가지고 YS 정부 들어서가지고 그 강박이라며 그래갖고 딱 신청했더니 대법원이 뭐라 그랬을까? 아니 103조로 양정모 회장이 YS 정부 때 신청을 했을 거 아닌가요? 국제그룹을 공중분해 시켰으니까 도로 찾아오려고 양정모 회장이 그 국제그룹이 뭐냐면 고무식 공장, 운동화 신발 공장 한 그 양정모 회장 그거예요. 부산을 기반으로 한 양정모 회장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103조를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강박, 고문을 사용한 건 맞지만 반사적 법률 행위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반사적 법률 행위는 아니니까 강박하고 고문은 맞다 이거지. 그래서 110조로 신청을 했단 말이지. 110조로 신청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각하처분이 났습니다. 왜 각하처분이 났을까? 아까 내가 힌트를 줬어. 힌트를 줬다고. 힌트가 왜 뭐가 힌트인지 모르지 지금. 전두환 정권 7년, 노태우 정권 7년, 14년이죠. 그러면 강박으로 취소하려고 그러는데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그 다음에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10년인데 지금 7년, 14년이 지났으니까 10년이 지났잖아. 그래서 더 이상 강박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각하 안 받아줌.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은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자, 재밌는데 시간이 없어 내가. 그 다음에 그 3번도 시험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명의신탁을 했다. 또는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가가 가입보다 낮은 금액을 썼다. 일명 다운계약서죠? 예. 이런 거 반사회적 법률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4번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조성된 재산이 이른바 비자금은 소극적으로 응리겠다. 밑줄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응리겠다. 노태우 대통령 판례가 있겠어요.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 장세동이라든가 또는 그 박철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갖다 맡겨놨거든요. 특히 박철원 씨한테 많이 맡겨놨는데 이 박철원 씨는 또 무슨 뭐 무용학과 교수한테 또 이걸 또 맡겨놨대 또. 그래갖고 또 무용학과 교수가 홀랑 뜯어먹었네. 왜? 이거 통치자금 하지 이래갖고 또 해서 그걸 또 찾아오려 그러니까 또 엄청나게 어렵네 그것도. 박철원 씨가 무용과 교수한테 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거 돌려달라고. 그래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임치는 뭐야? 갖다 맡긴 거예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6번 그 5번은 패스하고 사찰 얘기니까 그런 거는 시험은 잘 안 내요 요즘은. 6번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바람 폈어.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거.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7번 근로자의 해외 파견 파견 그 소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기획 후 일정 기간 5년은 회사에서 근무해달라라고 하는 조건을 붙인 거. 이거 위반이다 아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 이거 103 위반이다 아니다. 근데 아까 뭐라 하냐면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 그랬죠? 예, 구분하셔야 돼. 그 다음에 9번에 도박 채무를 도박 채권자가 부동산 매각을 위임하고 도박 채권자가 도박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자, 10번을 뼈뼈 쳐놓으세요. 이거 계약 당시 박스 계약 당시 여기 중요한 건 계약 당시입니다. 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러면서 이행을 청구하다. 범죄로 취득했다는 걸 알고 그 뒤에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자신 있게 아니다. 왜 아니다? 왜냐? 계약 당시란 말은 계약서 쓸 당시입니다. 우리가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계약서 쓰는 시점이거든요.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 날 알았다, 일주일 뒤에 알았다는 것은 악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 쓰는 시점에 알았냐 몰랐냐는 거지. 하루 뒤에 알았다, 일주일 뒤에 알았다. 이건 악이다 아니다? 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좋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신 상태에서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저쪽 0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09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가 아닌 것은 번호로 합니다. 몇 번이 무효가 아니다? 4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 이건 아까 108조 통정허위 표시 무효라고 그랬죠? 예. 이 무효는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 그래서 정답이 잘 되는 건 108조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거라고 아닌 것 물어보면 일단 정답은 108조 상대적 무효에서 답이 나오니까 통정 허위 표시로서 가장 매매계약 또는 허위의 근저당 설정하는 거 이거 전부 다 108조 위반으로 상대적 무효니까 이런 것이 답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1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거 이거는 개인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뭐가 된다고요? 무효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 해제 조건으로 증여했다 그러면 이거 돌려받겠다는 거죠? 예,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중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가담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적극가담. 103조 위반이란 말이죠.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해서 10원이라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103조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보니다. 실판 다 지웁니다.